안녕하십니까, 요랑자입니다. 요랑자 낚시여행 오늘 여행은 저희 집에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집에서 카메라를 킨 이유는 이제 원줄을 지금 바꿀 때가 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수라낚시 때 두 세트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세트 전체적으로 원줄 자체가 틀립니다. 물론 두 세트 다 세미 플로팅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세미 플로팅 줄을 제가 체결을 해 놨습니다. 원줄을 바꾼다 해서 전체적으로 두 세트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한 세트만 바꿉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줄을 워낙 또 출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은 전체적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원줄을 한 세트를 오늘 바꾸게 되면은 또 다른 한 세트는 약 6개월 후에 또 바꿀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그작으로 해서 원줄을 교체를 해가면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줄을 바꾸려고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영상도 영상에 담아 보면은 좋겠다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리 때부터 시작해서 봉돌까지의 원줄이 전부 무매듭입니다. 물론 팔자 묶음을 사용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우리 조사님도 계시는데 저도 팔자 묶음도 사용해 봤고 또한 무매듭법으로 해서도 사용을 해 봤는데 팔자 묶음보다는 무매듭법이 훨씬 강도가 더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팔자 묶음 같은 경우는 팔자 묶음에서 꼭을 터지는데 이 무매듭법은 팔자 묶음이 없습니다. 초리대 끝트리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봉돌까지가 전체적으로 무매듭입니다. 아마 강도가 1호 정도는 더 무매듭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여름철부터 시작해 가지고 고수온기 때는 원줄을 3호를 사용하는데 이제 이렇게 저수온기로 내려갔을 때는 2.0, 2.5 한 단계를 밑으로 낮춰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2.0, 2.5도 제가 수초밭 좋아하고 연밭 좋아하지만 원줄 나간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겨울철에 원줄 한 호수만 낮춰도 입질 폭은 조금이라도 더 분명히 커집니다. 오늘 영상은 초리 때부터 시작해서 봉돌까지 무매듭법을 한번 영상에 담아보고 또 한 가지 찌스토퍼입니다. 찌스토퍼 재활용 방법도 앞전 영상에 보시면 있는데 한 번 더 오늘 이곳에서 전체적으로 원줄을 바꾸면서 찌스토퍼 재활용 방법까지 해서 영상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무매듭 묶는 법과 찌스토퍼 재활용 방법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자, 이제 원줄을 한번 바꿔 보면서 무매듭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원줄을 바꿀 줄은 엄청 가성비 좋은 이 점박이 줄입니다. 한 2개월 정도 지금 몇 대를 제가 걸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여튼 직진성 좋고 펌어 현상도 다른 줄에 비해서는 약간은 적었습니다. 또한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3,000원 밖에 안 하니까 또 3,000원짜리 줄 치고는 엄청나게 강하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일명 점박이 줄입니다. 점박이 줄. 그리고 이 녀석은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줄입니다. 이 녀석은 3호, 이 녀석은 2.5인데 이 녀석이 좀 강한 것 같아서 한 단계 밑에 줄로 해서 원줄을 사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한 세트는 지금 이 녀석으로 2줄입니다. 2줄요. 2줄로 연결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금도 확실히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줄 같은 경우는 세미프로팅이 확실히 맞습니다. 확실히 맞은데 이 줄 같은 경우는 모노줄도 아니고 세미줄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물 비중 우리가 캐스팅을 했을 때 가라앉는 것을 보면은 세미프로팅 줄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게 나일론 줄이냐 세미프로팅이냐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만든 공장에 전화해서 제가 물어볼 수도 이건 없는 문제고, 여튼 이 줄도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3호줄을 사용하다가 요즘 동절기 또 그래서 이렇게 2.5줄로 한 단계 밑으로 해서 이 녀석으로 오늘은 원줄을 교체를 하면서 무매듭까지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원줄을 바꾸려면은 기존의 낚싯대에서 줄을 풀어내야 됩니다. 이제 줄을 풀어내실 때는 또 우리가 스토퍼를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 스토퍼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 주셔야지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맨 위쪽 위치도 이렇게 한쪽으로 전부 다 못타 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동 봉돌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봉돌까지 같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스토퍼를 전체적으로 모았으면은 한 10cm 정도의 여유를 조금 놔두시고 이렇게 위아래로 일단은 카팅을 하십시오. 이렇게 카팅을 하신 다음에 이 녀석은 제가 바꾸려고 지금 먼저 해놓은 것이니까 이 녀석은 빼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이거 처리실 쪽에 보시면은 직결 매듭으로 이렇게 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직결로 메어져 있는데 이 짜투리 부분만 이렇게 몇 번만 쳐주시면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혹시나 낚싯대 절번 분리해서 청소하실 분들은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청소하기도 편하시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청소가 또 끝났으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어서 이 처리대 끝처리에서 한 1cm 정도나 이렇게 딱 잡으시고 이렇게 당기시면은 바로 체결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따투리만 잡고 한두 번 이렇게 쳐주면은 바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무매듭법. 자, 이 녀석은 폐기 처분할 거니까 일단은 감아서 한쪽으로 놓읍시다. 이제 이 줄로 해서 전박이 줄로 해서 한 세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이거 전박이 줄은 영상에가 안 보이겠습니다. 안 보여요. 색상이 이래 가지고 일단은 전박이 줄은 놔두고 다른 줄로, 잘 보이는 줄로 한번 해봅시다. 이 줄은 제가 전에 사용했었던 흰색 줄입니다. 이 흰색 줄도 3호줄인데 이 줄보다 이 전박이 줄이 훨씬 강합니다. 강해. 보편적으로 나이가 조금 드신 우리 조사님들이 사용하신 방법은 팔자 묶음들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팔자 묶음을 일단 한번 제가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팔자 묶음들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처리대에 대놓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이 처리실을 또 위쪽으로 빼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이렇게 처리실에 이렇게 연결이 팔자 묶음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을 또 탁탁 몇 번을 쳐 주시면은 이렇게 또 간단히 분리가 됩니다.
자, 다시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사용하신 팔자 묶음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팔자 묶음 매듭에서 한 번씩 터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밭이나 수초 쪽에서 낚시를 했을 때 톡톡 걸렸을 때, 바늘이나 봉돌이 어디에 걸렸을 때 낚싯대를 톡톡 쳐다보면은 이 부분에서 무리가 갑니다. 몇 번 더 그런 상황이 되고 큰 녀석을 물었을 때 랜딩 중에 이 부분이 터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옛날에 팔자 묶음을 사용했을 때 이 부분에서 터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묶음보다는 그래도 무매듭법이 이렇게 팔자 묶음도 없이 무매듭법이 훨씬 강해서 유랑자도 무매듭법을 이 초리실부터 시작해서 봉돌까지 무매듭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 녀석을 빼내고 이제 무매듭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원래는 이 점박이줄로 해야 되는데 점박이줄이 영상에 안 나와서 지금 이렇게 흰색 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매듭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원줄 끝에 부분을 이렇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잡고 한 6, 7cm나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원형을 만드신 다음에 이 손 두 개를 밑으로 이십시오. 이렇게 넣어서 하나, 둘, 세 번 정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유랑자는 4번 합니다. 자, 3번 했죠. 자, 한 번을 더 해서 이렇게 4번. 이렇게 4번을 돌리신 다음에 밑에 원줄을 이렇게 잡고 위쪽으로 빼내십시오. 이렇게 쭉 하니. 자, 이렇게 빼내시다 보면은 이 부분이 보시면 팔자로 지금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팔자가 꼭 하니 돼야 됩니다. 팔자가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다시 만드십시오. 이렇게 꼭 팔자 부분으로 이 부분이 만들어져야지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천천히 잡아 당기십시오.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 당기신 다음에 항시 물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도 물이 있지 않습니까? 입 안에. 자, 이렇게 촉촉하게 발라주신 다음에 원줄을 잡고 쭉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이렇게 원이 제거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낚싯대, 초리대 실을 안쪽으로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 초리대 끝머리에서 이 릴리안샤 한 1cm 정도 있다가 이렇게 맞추십시오.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이 원줄을 쭉 당겨 주시면은 무매듭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1cm 정도나 이렇게 카팅을 시켜 주십시오. 자, 초리대실 무매듭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낚싯대를 청소를 해야 되겠다, 낚싯대 분리를 하실 때는 이 짜투리 부분을 꽉 잡으시고 한 2-3번만 이렇게 쳐주시면은 바로 분리가 됩니다. 이 원형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지를 해놓고 놔두시고 청소를 다 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원상복귀 이렇게 잡고 물을 줬가 이렇게 축축원이 묻혀주신 다음에 당기시면 바로 또 이렇게 원상복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붕어를 아무리 큰 녀석도 우리가 랜딩을 했을 때는 이 부분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원줄이 당겨질수록 더 꽉 하니
초리실 때 쪽에 묶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당겨도 풀릴 일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팔자 묶음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에가 팔자 묶음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터지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터질 일은 없습니다. 운이 안 좋아서 또 터질 일은 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팔자 묶음보다는 이렇게 무매듭법이 훨씬 강합니다. 자, 그럼 봉돌은 또 무매듭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자, 이제 초리실이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이제 이 줄이 원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봉돌을 또 직결 매듭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원줄에 이제 봉돌을 달아야 됩니다. 그럼 봉돌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팔자 묶음들을 많이 하셔가지고도 사용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팔자 묶음들을 하셔가지고 봉돌도 체결들을 하시는데, 무매듭법이 제가 사용해 보니까 훨씬 강하고 좋습니다. 제가 유동형 봉돌을 써서 지금 봉돌 없는데 이 도래를 봉돌로 생각을 하고 한번 영상에다가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팔자 묶음들을 하셔가지고 봉돌 위에 고리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빼서들 이렇게들 보편적으로 사용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바늘이 어디 연밭이나 갈대나 부두에 걸렸을 때 톡톡 쳐다보면은 이 초리대 아까 팔자 묶음과 똑같이 이 부분에서 터질 확률이 좀 있습니다. 왜? 여기는 묶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톡톡톡 흔히 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조여지면서 이 부분이 터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매듭법으로 저도 사용을 하는데 확실히 무매듭법이 좋기는 좋습니다. 터질 확률이 그만큼 적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라내고, 봉돌 부분 무매듭법은 만들기가 참 간단합니다. 이렇게 짜투리 부분을 잡고 이 원줄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올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끝 부분을 위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밑에 쪽으로 해서 위쪽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뺐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두 번만 밑에 쪽에서 위쪽으로만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이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살짝 쭉 하니 당겨만 주십시오. 이렇게 당기다 보면은 이 부분도 이렇게 팔자 묶음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도 물이 필요합니다. 물 이렇게 촉촉하게 발라주신 다음에 이제 롱루즈나 가지고 이 끝 부분을 잡고 당겨만 주시면은 자, 무매듭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 0.5mm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카팅을 시켜 주십시오. 자, 이렇게 카팅을 시켜 주신 다음에 이게 봉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봉돌이 없어서. 자, 우부분의 고리에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잡고 이 원줄을 위쪽으로 올려 주십시오. 이렇게 올려 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잡으시고 이 무매듭을 한 바퀴를 더 이렇게 넘겨서 이 밑에 부분으로 해서 위쪽으로 올려 주십시오.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잡고 살포시만 이렇게 당기시면서 이 부분도 물을 줬고 한건하니 묻히신 다음에 쭉 당겨만 주시면은 짱짱하니 이렇게 무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무매듭을
한 번 더 만들어 볼까요? 좀 헷갈리실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잘라내고, 한 번만 배워 놓으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끝부분을 잡고 원줄 윗부분에 올려서 이렇게 원형을 만든다. 그 다음 이 끝부분을 밑에 쪽으로 해서 이 구멍 위쪽으로 해서 두 번만 이렇게 밑에 쪽 위쪽으로, 자, 한 번, 그 다음 두 번, 자, 이렇게 두 번만 올려주신 다음에 이 끝부분을 이 원형이랑 같이 이렇게 잡고 살포시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은 이 부분이 팔자 묶음이 된다. 이렇게 팔자 묶음이 완성이 되었으면 물을 조금 묻힌다. 물을 묻히신 다음에 롱노즈나 잡고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무매듭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 0.5mm나 남겨놓고 이렇게 카팅을 시켜 주시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봉돌 연결입니다. 또 이렇게 봉돌 연결은 봉돌 위에 구멍에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이 원줄을 이 녀석 위쪽에다가 이렇게 올려준답니다. 이렇게 올려준다. 이렇게 올려줘서 잡으신 다음에 이 무매듭이 되어 있는 부분을 밑에 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앞쪽 밑에 부분으로 이렇게 이 원형 밑에 부분으로 가서 이쪽으로 빼준다. 이쪽으로만 빼내주시면은, 자, 이렇게 위쪽으로 빼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잡고 무매듭법이 밑으로 가게끔 해서 이렇게 당겨만 주시면은 짱짱한 봉돌 무매듭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가 지금 초리 때부터 시작해서 봉돌까지 완전 무매듭법으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원줄을 한 단계 밑으로 낮춰 사용해도 팔자 매듭보다 더 이 무매듭법이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강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초리 때부터 시작해서 봉돌까지 무매듭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이제 원줄을 연결을 했으니까 이제 이 스토퍼를 우리가 재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 녀석을 이 새 집으로 이제 이사를 시켜야 됩니다. 자, 원줄을 바꿨으니까 물론 이제 새 걸로 사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구태여 이 스토퍼가 요즘은 이렇게 실리콘으로 나와서 별로 늘어나지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재사용을 합니다. 자, 이 스토퍼들을 이 큰 줄에서 새 줄로 이사를 시켜 봅시다.